주 52시간 근무, 누구나 이제 알고 있죠. 52시간으로 정부가 근로시간을 월과 분기 관리하고 있던 것을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최영 원장님,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난 거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주 단위가 근본이 돼서 지금 움직였던 52시간의 아주 경직된 부분들의 유연성을 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갔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69시간, 그다음에 64시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안으로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이제 근간이 되는 거는 근무일 간에 11시간의 휴식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고요. 요번에 나온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실질적인 모습은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주고 그다음에 건강권을 유지하면서 휴식권까지도 강화하는 요 세 가지의 목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규제 일변도의 52시간으로는 생산성과 국제 스탠다드에 지금 못 미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고요. 저간에 흐르는 부분들은 이런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이 돼야 노동개혁의 단초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3대 개혁 중에 하나인 노동개혁을 조금 더 촘촘히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노동시간 관리 계획 왜 정부가 바꾸려 하는지, 이렇게 바뀌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자, 대대적인 개편 왜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근로시장 규제가 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대응을 막는다. 근로자 한 명이 일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다. 이게 고용노동부 등의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을 해도 처벌을 피하려고 52시간만 한 것으로 꼼수 기재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개편의 필요성, 윤 평론가님 공감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의 공감을 못하는 거고요. 네.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노동부의 주장을 들어보게 되면은 52시간제 때문에 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을 못 하게 되는 거고, 또 사업주는 일을 시키면서 공짜 노동을 시키게 된다는 건데, 그 개편 이유가 그러면은 임금을 더 주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거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 노동시간의 어떤 유연성, 이거는 사실 산업화 이후 18세기 이후부터 쭉 어떻게 보면 기업주와 자본이 꿈꾸던 바입니다. 사실 일이 몰릴 때는 마음대로 일 시키고, 죽어라고 일 시키고, 일 없을 때는 그냥 가능하면 돈 별로 안 주고, 가능하면 노동자들 고용 없이, 일이 없을 때는 좀 편하게 좀 널널하게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일이 몰릴 때는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혹사에 가까운 일들 시키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산업화 이후 사실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이 꾸던 꿈이겠죠. 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확보가 안 되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도 사실은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포괄 임금제를 써가지고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현재 제도 하에서도 가령 연구 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시간 이쪽에 어떤 숨통을 틔워줘서 사실은 정규적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일을 하는 이런 게 사실은 현실인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주 69시간제를 갖다가 가령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에 69시간까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가 될 거냐를 갖다가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좋은 직장들에서 과연, 그리고 이제 노조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 있는 데서 이런 어떤 조건들, 가령 이 노동시간의 어떤 단위 기간, 관리 기간을 갖다가 월에서 분기로 반기로 이렇게 늘리는 걸 갖다 찬성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행태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그렇게 크게 변화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근로법에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 노조가 전혀 힘을 못 쓰고 노사 간의 어떤 힘의 불균형이 사촉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데는 이런 어떤 과로한 노동 자체가 굉장히 일반화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셨던 뭐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네. 하는데 일을 일주일에 69시간 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휴식권하고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주로 주로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럴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알겠습니다. 여기 네. 하나 짚고 들어갈 거는 주 50시간이 이제 뭐 우리가 장착이 돼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던 이 캐치프레이스가 저녁이 뭐 있는 삶 그랬는데 과로를 막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인다 그랬는데 이 아주 주 52시간 제도가 그럼 성공적이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중소기업의 경영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연성을 지금 보장해주는 그런 대체제로서는 충분히 하고요. 52시간 하는 회사는 52시간 하라 이거죠. 69시간 필요하는 그걸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지금 저녁거리가 없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네. 지금 우리가 막는 부분들에서는 유연성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